안녕하세요, 돌순대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색다르고도 묘하게 빠져드는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사주팔자는 시뮬레이션 우주 이론과 닮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소름이 끼칠 만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어요. 얼마 전 진 유명한 사주쟁이에게 사주를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이 말하길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 근데 미래는 글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 점쟁이는 과거는 잘 보지만 미래는 잘 못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우스갯소리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말 속에 데이터와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클릭해서 속성 보기를 하면 언제 생성됐고 어디서 수정됐고 파일 크기나 형식이 어떤지 쭉 나오죠. 그런데 이건 누군가가 그걸 기록해놨기 때문이고 시스템 안에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람의 사주도 그래요. 생년월 일시와 장소라는 특정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는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진 인간인지 해석받곤 하죠.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코드값을 부여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바로 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라는 게 단순히 점괘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데이터처럼 다뤄진다는 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똑같이 1990년 3월 10일 오전 7시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동일한 사주팔자를 가진다고 봐요. 이건 마치 똑같은 입력값으로 동일한 출력 결과가 나오는 알고리즘 같지 않나요? 여기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등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 의해 설계된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말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MIT와 옥스퍼드 등지의 연구진들도 이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까지 연구 중이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는 질문이 생기죠. 사주에서 말하듯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운명 같은 게 존재한다면 그건 마치 우리가 어떤 고정된 감? 즉 데이터로 생성되었다는 말과도 같아요. 시간, 장소, 환경은 변수지만 그 안의 패턴은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삶은 하나의 코드 혹은 시나리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사주에서는 대운, 세운, 명궁, 십상 이런 복잡한 구조로 인생의 패턴을 읽어내죠. 그런데 그걸 단순히 점쟁이의 감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주팔자는 철저하게 음양오행이라는 자연법칙과 천문학적인 패턴에 기반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건 고대 동양의 천문과 역법 즉 별의 운행을 분석한 천체물리학과도 관련이 깊어요. 고대로부터 이어진 천간지지의 체계는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구축된 정보망이에요.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특정 시간에 특정 환경에 따라 성격이라는 알고리즘을 부여받고 이 성격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고 그 방식은 곧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줘요. 결국 우리의 삶은 알고리즘의 연속선 위에 존재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사주가 과거는 잘 맞춘다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미 입력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건 가능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변수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미래를 못 맞춘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시뮬레이션, 우주론으로 가져오면 결국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 우주는 정보로 구성된 거대한 수학적 구조다. 실제로 우주의 모든 법칙은 수학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물질은 입자보다 더 근본적인 단위인 정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말하죠. 관찰자가 개입해야 현실이 확정된다는 이론이죠. 이것도 사주와 닮았어요. 관찰자가 사주를 해석할 때 판단이 들어가야 인생의 방향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요. 이건 단순한 점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 알고리즘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로 설명해요. 생과 사는 순환하며 이전 생의 업보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우주론도 비슷해요. 프로그램은 끝나도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고 다시 다른 시나리오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카르마처럼 느껴지죠. 결국 데이터는 죽지 않고 재활용되며 우리는 다른 조건,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주팔자는 현대판 시뮬레이션 코드 리더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데이터 리딩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주라는 건 우리의 삶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코드로 설계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점쟁이 해석은 알고리즘의 디버깅 작업인 셈이죠. 그들이 과거를 잘 맞추는 이유는 우리라는 프로그램이 지나온 로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래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반응하며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죠. 그 모든 과정이 데이터화되고 분석 가능한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결국 사주팔자든 시뮬레이션, 이론이든 본질은 하나예요.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특정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 덩어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는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프로그램 안에 시퀀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코딩되어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어떤 코드는 실행되지만 어떤 코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조건과 환경이 맞아야 우리가 가진 능력이 발현되고 인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사주가 무섭거나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 매뉴얼로 보이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조금 낯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사주팔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속과 과학, 전개와 알고리즘이 만나는 시작.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의 진짜 본질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돌순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사주팔자와 데이터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